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교육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그리고 공적부조라는 게 있어요. 현금으로 실제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죠.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시행이 되면은 기존 복지제도가 줄어든다는 분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와 정말 그런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죠. 그런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기본소득제가 모든 사람에게 소득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복지제도라고 인식하면 복지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여기 기본소득 예산이 굉장히 큰데 돈을 직접 모든 사람한테 나눠주니까 그러면 기본소득 예산이 전체 복지 예산 안에서 이렇게 많이 차지하면 원래 있던 복지가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전체 복지 중에서 복지제도는 대체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사회보험이 있고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런 게 사회보험입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뭐 이런 서비스들이죠. 이것들도 이제 국가가 많이 제공을 하는 복지 서비스죠. 그리고 공적 부조라는 게 있어요. 현금으로 실제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죠. 생계급여라든지 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사회보험제도는 일하는 사람이 기업하고 같이 보험료를 내고 그 다음에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받는 제도예요. 그냥 보험 가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돈을 부어서 어려운 일 당한 사람한테 도와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하고 겹치지 않습니다. 이게 중첩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본소득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사람이라는 이유로 보장해 주는 것이고 사회보험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가 있는데 사회 서비스는 완전히 다른 거죠.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준다고 해서 사회 서비스 없어지면 안 됩니다. 소득이 조금 생겼다고 해서 초등학교부터 돈 내고 다녀야 된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공적 부조 중에서는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적 부조가 여러 가지 복잡한 방식으로 현금성으로 나가고 있는 작은 수당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은 통합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 지금 만 7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월 10만 원 넘어가는 기본소득이 도입된다. 예를 들면 월 30만 원 전 국민에게 지급된다. 아동도 포함된다. 그러면 통합하는 게 더 효율적이죠. 아동수당 관리하는 부서 따로 있고 기본소득 관리하는 부서 따로 있고 그러면 너무 공무원 조직만 늘어나고 관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제도들이 있어요. 뭐 서울의 어떤 구에서는 어르신 공로수당을 드린다고도 하고 경기도의 어떤 시에서는 청소년 수당을 준다고 그러고 전남의 어떤 군에서는 농민수당을 준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또 액수가 낮아서 기본소득하고 합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합쳐서 단순화하는 게 행정비용을 줄이는 일이죠. 그래서 공적부조 쪽은 좀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해서 복지를 줄일 수는 없어요. 특히 복지체제가 이미 잘 돼 있고 공적보조도 너무 많은 유럽 같은 곳에서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현금으로 지급되는 공적보조가 굉장히 작은 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구조조정해야 될 복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